자, 일단 차주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KGM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대 이상인 답변들이 많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연구소와 가장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할 텐데 아직 그건 아닙니다. 영업 마케팅 쪽에서 연구소의 답변을 대신 받아서 알려줬는데요. 뭐 사실 최근에 저희가 계속 다뤘던 문제들 이제는 핑계로 넘어갈 만한 단계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고쳐졌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고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도 한데, 근데 또 좋게 보면 이제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딘가요? 몇 가지 굵직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변화는 진짜 차주분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언론, 유튜브의 순기능 아니겠어요? KGM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왔고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연결이 돼도 먹통이거나 특정 기능이 안 되는 통칭 미러링 문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UI UX 문제.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로 수많은 버튼들을 숨겨버렸는데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여기에 사용하기 불편하고 오류도 너무 많았던 통칭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그리고 토레스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도입되면서부터 연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건 거의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임에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애초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차주들이 많이 사용해보고 경우의 수가 많아야 발견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로 해결했다, 이런 거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연결 문제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한 UI와 레이아웃 같은 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결해보고 30분 이상만 써봤으면, 다른 브랜드를 참고만 했으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이미 발견된 문제들인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고 연구소에서는 시간이 없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BMW보다 작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가 수개월째 똑같이 반복되는 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니 뭐 BM 디스플레이랑 5인치 6인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2.3인치를 쓰는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브랜드들은 죄다 아무런 고민 없이 만들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와 관련된 비판이 시작된 것도 꽤 오래됐고 이미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최소 1년 반 전부터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게 컸고요. 더 깊게 생각해보면 UI UX가 최악이라는 소리는 쌍용차 시절부터 들리던 것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문제 해결을 안 했다는 소리도 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컸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쳐도 거들떠도 안 보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KGM은 지난번 칼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회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소에서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대신 영업 마케팅 쪽에서 연구소의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줬고 실제로 어떤 게 개선이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떤 게 개선되는지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러링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드실 거고 일부 차주들은 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분명 작년 겨울에 연구소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냐, 토레스 EVX가 출시됨과 거의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승현 편집장이 비슷한 시기에 토레스 전기차를 따로 받아서 시승기를 찍었고 이때도 문제가 여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그 뒤로 또 한 번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건 미러링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업데이트 테스트도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이제는 연결이 잘 되고 작동도 잘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말만 믿을 순 없잖아요. 저희도 그간 문제 해결이 됐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더니 아예 개선 업데이트가 완료된 차를 직접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차를 직접 살펴보고 김승현 편집장은 시승기를 촬영해서 따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됐다면 역시 KGM,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렇지가 되겠죠. 차주들은 그럼 이걸 왜 대부분 모르고 있냐, 저희는 이걸 그냥 홍보 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개선을 다 해놓고 회사만 알고 있으면 뭐하나요? 이걸 진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차주인데 차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영상 댓글에도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항상 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러링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걸 어떻게 보면 바로 잡도록 하고요. 조만간 KGM이 회사 차원으로 무상수리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또한 영상으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UI UX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것도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기도 시기인지라 이제는 변명을 할 때도 지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건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UI가 개선되는 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연구소로부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합니다. KR10부터는 물리 버튼이 일부 다시 부활하지만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곧 출시될 토레스 1차 페이스리프트, 이걸 내부적으로는 연식 변경으로 부를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1차 페이스리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도 1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가 EVX랑 똑같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는 뭐다? 비상등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들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온도 조절, 오토홀드, 미디어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물리 버튼을 정 없애고 싶었다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기 편하게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안했던 건 뭔가요?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BMW를 참고해 달라는 거였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UI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 시기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편한 것부터 빠르게 개선을 해준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공조 장치죠. 오른쪽 끝에서 스와이프해서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요즘 나오는 BM처럼 하단에 계속 떠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시급한 것들부터 빠르게 바꿔서 무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기적으로 바꾸는 건데 대략 내년쯤 신차가 하나 나오겠죠. 이 시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UI 업데이트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공조 장치 컨트롤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과 디자인도 훨씬 보기 좋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거겠죠. 그럼 내년까지 기다렸다 사야 하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들이 무선 업데이트로 이런 걸 크게 바꿔주잖아요.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는 거랑 비슷한데 K잼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차주들도 새로운 U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결국 가장 시급했던 문제를 해결했거나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회사 내에 있는 직원과 다양한 부서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무엇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차주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어필해 주신 덕이라고 보는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과 변화가 시작됐으니 올해 출시될 토레스 1차 페이스리프트, 가칭 토레스 쿠페, 그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까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왕 UI를 바꾸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 시장 조사도 할 거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대시보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변화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아주 옛날에는 디스플레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요. 그 뒤로 간단한 미디어 조작이 가능하거나 후방 카메라 정도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디스플레이로 많은 기능이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조 장치, 미디어, 그 외의 다양한 기능들을 디스플레이에서 다룰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은 아우디가 새로운 시도를 하죠. 지금의 토레스 그리고 한 세대 전 그랜저도 했던 공조 장치 조작 디스플레이를 따로 빼는 게 반짝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BMW나 벤츠처럼 아예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대시보드를 꾸미는 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GM은 BMW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BMW는 물리 버튼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 게 유명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부터 이걸 과감히 없애고 있는데, 즉 지금 참고해야 할 차는 BMW라는 거죠. 야, 프리미엄 브랜드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라 했지 누가 BM하고 똑같은 차를 만들라고 했나요? 이미 BM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들여서 만든 새로운 UI와 실내 구성을 참고하자는 겁니다. BMW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토레스처럼 굉장히 많은 걸 디스플레이로 숨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차이는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공조 장치 메뉴인데요. 이건 운전자가 시도 때도 없이 조작하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디스플레이 하단에 온도 조절 버튼을 상시로 떠있게 만들었고, 의자 모양을 누르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시트도 바로 조작할 수 있게 바꿨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큰 차이고요. 두 번째로 큰 차이는 버튼을 많이 없애긴 했지만 굳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컨대 앞유리 김서림 제거 기능이나 뒷유리와 사이드미러 열선, 이런 것들은 바로 조작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버튼을 남겨뒀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도어 모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도어와 창문 관련 메뉴가 디스플레이에 뜨고요. 시트 모양 버튼을 누르면 시트 관련 메뉴가 디스플레이에 뜹니다. 그리고 조명 모양 버튼을 누르면 차량 조명과 관련된 메뉴가 디스플레이에 뜨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자인 부서든 어디든 누군가가 디스플레이만 남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만듦으로써 조작하기 어려워지는 기능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BMW는 글로벌 기업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려고 천문학적인 인력과 비용을 투자했을 겁니다. KGM이 이걸 참고한다고 해서 BM과 동일한 수준으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같은 업계이면서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걸 참고하면서 발견한 불편한 문제들은 KGM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비교적 비판 내용이 많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KGM 관계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됐으니 이건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개선된 차도 확인해보고 시승기 영상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의외의 신차 계획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도 조만간 영상으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